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해야만 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요? 아, 네. 기사를 저도 접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죠.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중증 장애 아들과 또 갑자기 쓰러진 아내를 돌보던 한 남편분이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그 절절한 사연을 다룬 기사 일부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한 온라인 댓글 반응들, 이걸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반응이 정말 다양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건을 그냥 훑어보는 걸 넘어서서 왜 이런 결정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절박함의 무게를 좀 같이 느껴보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다양한 시선들, 또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던져지는 질문들은 또 뭘까, 이런 걸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가슴 아픈 사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평범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가정에는 중증 장애를 가진 첫째 아이가 있었어요. 사실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버거웠을 텐데 아시겠지만 이게 끊임없이 들어가는 치료비, 또 생활고, 이게 이미 가족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중증장애 아동 돌봄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이게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아내분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아, 저런. 네. 의식을 잃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남편분은 이제 홀로 중증 장애인 첫째 아이, 그리고 의식 없는 아내, 간병, 거기다가 아직 어린 둘째, 셋째 아이들까지 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만으로도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이 그냥 한꺼번에 지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은 어떻게든 이걸 좀 이겨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내 병원비며 아이들 양육비를 감당하려고 결국에는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고요. 집까지요? 아이고. 네, 심지어 방송 모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게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필요한 비용 자체가 워낙 크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뭐 일시적인 도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느낀 순간 남편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지막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혼이었어요. 네. 아니, 아내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 이혼일까? 저도 처음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현행 복지제도의 어떤 한 단면이 드러나는 건데요. 현행법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남편이 법적인 부양 의무자로 있으면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공적 부조 자격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네, 남편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지원 문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편이 없어야, 즉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남이 되어야만 아내분이 어떤 독립적인 지원 대상자가 되고, 그래서 필요한 의료비나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법적인 가족 관계를 해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빈틈 혹은 좀 경직성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분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내를 제 곁에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분은 남편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그냥 말없이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하고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먹먹해지네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에 내려야만 했던 결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법원도 이분들의 이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는 없었는지 결국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 이혼 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날 병원에서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던 첫째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아, 같은 날에요. 네, 아내를 살리기 위해 법적으로 남이 된 날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기사에서 말하는 너무 사랑해서 했던 이혼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제공해주신 댓글 반응 요약을 보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반응들을 쭉 봤는데 정말 여러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반응들이 좀 가장 눈에 띄었나요?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반응은 역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공감이었습니다. 네네. 읽는 내내 눈물이 났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정말 먹먹하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줄을 이었죠. 특히 이런 상황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식의 반응은 이 비극 앞에서 뭐랄까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연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연 자체가 가진 슬픔의 힘이 컸던 거죠. 그렇죠. 저라도 그런 기사를 봤다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니까요. 정말.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남편의 선택을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아, 현실적인 관점이요? 네. 오죽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어쩔 수 없는 최선 혹은 차악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면서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댓글들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어떡해요? 만약 이혼하지 않고 법적 보호자로서 나중에 아내의 연명치료 중단 같은 더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차라리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덜 고통스러웠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안타깝다 이걸 넘어서서 이 제도의 허점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런 시각인 거죠. 주어진 현실과 제도 안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반응 속에서 자연스럽게 몇 가지 좀 논쟁적인 지점들이 떠올랐어요. 네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을 갈렸던 부분은 이 이혼의 본질,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아, 그 위장이혼 논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국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위장이혼 아니냐, 법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런 시각은 어떤 법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본 것이겠죠.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박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다. 아내를 살리고 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사랑의 방식이었다면서 남편의 선택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상황의 절박함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여기서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치열하게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 처한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요. 또 다른 쟁점은 뭐였나요?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어떤 의료비 부담 문제 그리고 복지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터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 역시 그 문제가 나왔군요. 네, 한 가정이 이렇게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면서 분노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가정이 겪는 그 엄청난 경제적 부담, 그리고 또 돌봄으로 인한 정서적 고갈 문제, 이런 것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니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제도는 다 갖춰져 있다. 문제는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활용을 못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는 만들기 어렵다는 어떤 현실론도 제기되었죠. 그러니까 현행 복지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전달 체계의 미흡함 이런 걸 지적하는 시각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건 역시 어느 한쪽 주장만 옳다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사건을 둘러싸고 이렇게 여러 겹의 생각과 논쟁이 펼쳐질 수 있군요. 이 모든 반응들을 쭉 듣고 나니까 저는 결국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이 뭐냐면요. 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가족 해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실현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이 현실 자체인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른 길이 없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떠나질 않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불행을 넘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진 어떤 빈틈, 때로는 모순적인 작동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앞서 댓글 반응에서도 나왔듯이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 또 끝없는 돌봄 노동으로 인한 소진, 그리고 이들을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는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이 모든 문제가 이 한 사건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 사각지대라는 말이 참 무겁게 들리네요. 분명 제도는 있는데 왜 그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역시 복잡한 선정 기준 문제, 그리고 앞서 언급된 부양 의무자 기준 문제, 또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신청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지원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댓글에서 나온 의료비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는 그 절규는 결코 과장이 아닌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개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 가족만의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 혹은 언젠가 우리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혹은 앞으로 처하게 될 수많은 다른 가정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인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오늘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는 이혼을 선택해야 했던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과 네. 그 사연을 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 깊은 공감과 슬픔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분석, 그리고 이혼의 본질과 사회제도에 대한 치열한 논쟁까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고통과 책임의 무게 앞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은 과연 어디까지 요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